어느 날 한 소녀는 사람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그 소녀는 그 안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미안입니다. 그리고 데미안의 시선을 처음 마주한 그날, 다른 한 소년의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녀는 에밀 싱클레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니 투 인사이트 JTI 북스입니다. 오늘의 책은 독일 작가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입니다. 이 책은 성장소설로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도덕의 경계, 부모가 물려준 세계와 그 바깥의 혼란,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헤르만 헤세는 1877년 독일 남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모두 선교사 가문과 깊이 연결된 집안 출신으로 집안은 엄격한 기독교적 분위기였습니다. 어린 헤세는 성경과 기도, 그리고 신앙적 규율 속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자주적이었던 헤세는 기숙신학교에 입학했지만 견디지 못해 자퇴하고 가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유를 갈망했지만 동시에 깊은 불안과 우울에 시달렸습니다. 성공 후에도 부모의 기대를 저버린 죄책감과 스스로의 길을 찾으려는 자유의식 사이에서 오래 고민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경험은 데미안을 비롯한 시타르타, 수레바퀴 아래서 등의 작품 전반에 반영됩니다. 당시 유럽은 전통적 가치가 흔들리고 산업화와 전쟁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청년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고 헤세 역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혼란 속에서 인간과 사회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데미안은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발표된 작품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에밀 싱클레어입니다. 싱클레어는 특별한 인물이 아닙니다. 욕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망설이는, 어쩌면 우리와 가장 닮은 인물입니다. 어린 싱클레어에게 세상은 두 가지 세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선함과 질서를 의미하는 밝고 안전한 빛의 세계, 다른 하나는 본능과 욕망을 의미하는 거짓과 유혹이 도사리는 그림자의 세계입니다. 어느 날 싱클레어는 친구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거짓말을 합니다. 그 때문에 불량한 크로모에게 협박당하며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막스 데미안입니다. 데미안은 성숙한 소년으로 싱클레어를 도와주지만 그의 시선과 사고방식은 싱클레어에게 강렬한 충격을 줍니다. 데미안은 성경에 나오는 아벨은 선하고 카인은 악하다는 해석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창세기에는 카인과 아벨이라는 형제가 등장합니다. 두 사람은 각각 제물을 바쳤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힌 카인은 결국 동생 아벨을 살해합니다. 오랫동안 카인은 악한 인간을 대표하는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데미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데미안은 세상이 말하는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카인의 이야기를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이야기로 다시 읽습니다. 싱클레어에게는 몹시 낯설고 당황스러운 해석이었습니다. 이 해석은 싱클레어가 어릴 적부터 믿어온 절대적 선악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때부터 싱클레어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싱클레어에게 데미안은 조금 두려운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어딘가 특별했습니다. 데미안 앞에서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나 자신만은 속일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싱클레어는 데미안을 멀리하게 됩니다. 데미안의 시선은 너무 꿰뚫는 듯 보였고 그의 사고방식은 안전한 세계를 위협했습니다. 또래와 어울리고 싶었던 싱클레어에게 데미안은 너무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와 가까이 지내면 밝고 따뜻한 평범한 세계에서 소외될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는 거리를 두지만 그 선택은 더 큰 공허와 외로움을 만들었습니다. 사춘기를 지나며 어두운 마음이 꿈틀거릴 때 싱클레어는 데미안을 다시 찾게 됩니다. 내면의 선과 악 사이에서 고민하는 싱클레어에게 데미안은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조언합니다. 싱클레어는 집과 학교가 가르친 도덕을 거부했지만 결국 새로운 가치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보통의 삶 속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아직 감당할 수 없는 자유로부터 잠시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술과 유흥으로 자신을 잊으려고도 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비어갑니다. 하지만 이 방황의 시간 역시 싱클레어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성장의 일부였습니다. 방황으로 흐려지던 삶 속에서 싱클레어는 한 여성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녀를 베아트리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것뿐이었지만 그녀의 존재는 싱클레어를 다시 아름다움과 질서의 빛 속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는 그녀를 통해 본능이 아닌 스스로를 다듬고자 하는 욕망을 처음으로 마주합니다. 그 시기에 싱클레어는 오르간 연주자 피스토리우스도 만납니다. 그는 신을 믿었지만 전통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았고 싱클레어에게 자기 안의 신과 대화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어울리며 방황했지만 싱클레어는 데미안을 너무도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억 속의 베아트리체를 떠올리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그림이 데미안의 얼굴과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그리고 있었는지 알아차립니다. 이미 멀어졌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데미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꿈속에서 한 마리의 새를 봅니다. 알을 깨고 나오려는 새였습니다. 싱클레어는 꿈속에서 본 새를 그려 데미안에게 보냅니다. 데미안은 답장합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이 새는 익숙하고 안전했던 세계를 떠나 피스토리우스를 통해 알게 되는 선과 악을 함께 품는 존재 아브락사스의 의미와 이어집니다. 아브락사스는 고대 영지주의에서 등장하는 상징적 존재로 빛과 어둠을 함께 지닌 존재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싱클레어는 혼란과 고독이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는 과정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의 깨달음은 나 자신의 그림자까지 받아들일 때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헤세는 이를 통해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 안의 빛과 어둠을 모두 직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싱클레어의 성장 여정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인물은 에바 부인입니다. 그녀는 데미안의 어머니이자 따뜻하면서도 연인처럼 매혹적인 존재, 싱클레어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도록 이끄는 정체성의 안내자입니다. 에바 부인은 말합니다. 네가 가야 할 길은 이미 내 안에 있어. 두려워하지 마. 싱클레어는 그녀를 통해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마주할 용기를 얻습니다. 데미안과 에바 부인은 싱클레어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성장은 기존의 도덕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이라고. 이 사상은 당시 기독교적 가치관에 충격을 주었지만 개인의 내적 자유를 갈망하던 젊은 세대에게 큰 공감을 일으켰습니다. 작품의 후반부, 유럽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치닫습니다. 싱클레어도 결국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총성과 혼돈 속에서 그는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어갑니다. 그때 마치 꿈속처럼 데미안이 그의 곁에 나타납니다. 데미안은 조용히 싱클레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마지막 말을 건넵니다. 우리가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야. 언젠가 내가 필요할 때 마음속에 귀를 기울여봐. 그것이 실제였는지 아니면 내면에서 울려온 목소리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싱클레어는 혼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갈 힘을 얻게 됩니다. 데미안은 실제하는 친구이면서 동시에 싱클레어 내면의 힘 또는 자기 발견의 안내자, 어쩌면 나 자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새는 세계라는 알을 깨고 나온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헤세는 이 책으로 당시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언어를 주었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진짜 나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규범과 잣대를 강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을 정의하고 자신의 길을 걷는 일은 우리 스스로의 몫입니다. 당신이 익숙한 세계를 깨고 나올 준비가 되었을 때 당신의 데미안은 이미 마음속 어딘가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책 데미안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책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